반갑습니다. 자, 첫 성적 바꾸고 내신 바꾸러 한나쌤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런 느낌, 되게 활기찬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이제 탐스러운 사회문화 2강부터 이제 2강을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개념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갖다 할 거냐면 우리 맨 마지막에 좀 짧게 했어요. 1강에서 능력자 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막으로 빠르게 하면서 내가 오늘 한 것을 갖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했는데 본격적인 수업,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일단 능력자 확인 복습으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화면을 갖다 보게 되면 자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보다 둔재법칙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현상은 둔재법칙이 아니라 당위법칙을 갖다가 따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을 더 따릅니다. 자, 앞쪽에서 공부했던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인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 개입 여부 같은 것들 기억을 하면서 오늘 2강에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뭐 주변에서 늘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1년 어쩌면 365일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365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파업을 노동자들이 하고, 자, 자기들의 입장을 갖다가 널리 알리고자 집회 시위를 하려고, 이제 길에 나오게 됩니다. 규모가 좀 클 경우에는 뉴스 같은 데서, 어떤 단체가, 어떤 노조가,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지금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시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막힐 수 있으니 뭐 돌아가라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게 되고 그 노사 문제의 어떤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노사 갈등, 특히나 집회 시위까지 이제 벌어질 정도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 신문을 보고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죠. 그래서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좀 너무한 그 기업은 너무 그 성장에 비해서 임금을 너무 적게 올려준 것 같아. 그리고 노동자들 이야기를 보니까는 뭐 복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고용의 불안도 있고 이건 정말 착취야. 뭔가 바뀌어야 돼. 이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정당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노사가 파업을 하고 저런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되게 불안하다. 우리끼리 서로 협력하고 노사가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고 그래야지 서로가 좋은 거지 윈윈할 수 있는 거지 저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남자분들은 이제 저녁 때 식사하면서 또 이제 술도 이렇게 거나하게 한잔을 하다 보면 막 싸웁니다. 막 정말 진짜 무슨 정말 이 자체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느냐 잘못이 아니냐 이 결정을 갖다가 내리는 문제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서로 격렬하게 이렇게 의견 대립을 갖다가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어떤 일들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마다 어떤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뭐의 차이가 나타나냐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선생님 수업 들어가기 너무 이제 개념들이 어려워하니까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또는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시적 관점, 그죠? 미시적 관점,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 거시 미시적 관점을 우리가 비교를 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모두 다 론 이렇게 끝나죠.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 2개, 그 다음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 또 2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나 이 교환이론 같은 경우는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이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론이 하나 우리 교재에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관련 이론은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이렇게 두 개가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점 가기 전에 사진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 나와 있고 아마 각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이 관점이 나왔을 때 이와 유사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두 개 다 보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좀 표현이 되죠. 두 번째 자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남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가운데 흰 색깔 부분만 보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병 같은, 그쵸? 그런 어떤 모습인데, 첫 번째 자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매지가이? 옛날에 이렇게 매지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런 어떤 형태도 없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글자가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막 그날 하루 막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막 이러고 다녀. 안 보인단 말이야. 막 이러고 다닙니다. 선생님 사실 첫 번째 자료가 선생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아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딱 어디를 하나를 딱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저기 분명히 하나는 뭐 멋진 이렇게 모자 쓴 여인처럼 보이고 하나는 할머니처럼 보여야 되는데 멋진 여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할머니 모습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보세요. 관점을 어디다 확 해버리니까 관점을 바꾸지도 못해요. 첫 번째는 한참 혼자서 막 이렇게 속이 막 끓다가 결국에는 할머니 겨우 남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들어가면 일단 대단원 제목은 무조건 쓰고 들어갈게요.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뭐가 되냐면 사회 문화 관점은 이제 보는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거시적 관점과 비교돼서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관점이다?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거시와 미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 관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가 공동체도 있고 세계 공동체도 있고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바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걸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의 특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 앞쪽에서 1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사회문화 현상의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구조라든지 체제, 제도의 영향이 인간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행동, 개인들끼리 있어서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사회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거시적 관점의 개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거시적 관점은 사회
그 자체, 사회 자체를 자, 분석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자체에 있어서의 사회의 그 사회 구조, 제도, 제도라고 하는 말은 좀 익숙해요. 뭐 교육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 나라의 경제제도에 의해서 사람이 그런 경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심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사회, 자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갖다가 정리해 봤을 때 개인에 있어서의 성격보다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더 사회문화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단원 2단원에서 뭐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수능을 갖다가 바로 이제 공부하는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듣는 수업이 아니라 고2, 탐스런. 사실 사회문화의 뭐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수능 뭐 예를 들어서 고4 언니 오빠들 교재가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문화의 기초예요. 그래서 단원끼리 연구하는 선생님이 좀 끊겠습니다. 다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끌어가지고 와서 자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자체 사회구조 제도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는데 자 개인의 능동성을 갖다가 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성을 좀 우리가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은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 거시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죠. 기능론, 갈등론. 오늘 공부하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 내용들 전체가 사실 사회문화 전 단원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 자체를 얘기하는 문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사회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쭉 사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회문화 과목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회 자체 사회구조 제도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행위,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보다는 그 개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단에서는 사회 명목론이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어떤 점을 갖다가 사실 위험성이 있냐면 사회와 개인은 함께 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워낙에 사회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개인의 능동성을 간과한다면 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 제도의 자, 영향을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관련 이론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다 적어드릴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교환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기능론, 갈등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시적 관점의 관련 이론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하게 돼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 관점 1이죠. 정확히 말하면. 관점 2는 3강에서 정리를 할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거시와 미시를 접근을 할 때, 뭐, 교과서에 너무 나와 있는 예예요. 뭐, 숲을 볼까, 나무를 볼까. 근데 숲과 나무 하면은 사실 그게 그 내용이나 개념 자체로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뭐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사례를 조금 적어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배우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네요. 배우자, 가문. 그 다음에 후보,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나무와 숲. 이게 나오는 건 이거를 만약에
사회다라고 볼게요. 이 배우자가 속해 있는 가문, 집안이죠.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속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뭐 행위라든지 상호작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거시적 관점이고 미시적 관점일까? 내가 배우자를 볼 때 거시는 좀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 공동체를 보는 거죠. 그럼 누가 거시예요? 얘가 거시겠죠. 나는 배우자감을 고를 때 그 배우자의 집안을 봐. 아버지를 보지. 그 집안의 가풍을 보지.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그죠? 배우자를 본다. 그러면 구성 요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요소, 미시적 관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정당, 나 후보자를 볼 때 그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자인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정당은 좀 더 넓게 크게 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 후보는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뭐 숲과 나무와 관련된 얘는 많이 접해서 교과서에 나오죠. 거시, 미시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사실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설명하기에 뭐 100% 좋은 뭐 완벽한 사례는 아니지만 거시가 이게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는 시각과 미시,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는 시각이다라고 해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거시적 관점 관련 이론으로서 자, 무슨 논과 무슨 논이 있다? 기능론이 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하고 기능론부터 적을게. 자, 이 기능론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면 일단 이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사회에 대한 전제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회에 대한 전제가 무슨 설이다? 사회 유기체설이다.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다. 사람의 몸은 유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사례로 들 수가 있어요. 내 몸은 내가 되게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가 그런 유기체래요. 사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럼 나를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쥐의 기관은 알 수가 없죠. 사실 침팬지의 기관은 잘 알 수가 없죠. 저기 있는 어류의 기관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실험실에서 개구리도 해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몰라요. 그런 거 해부할 때는 주도적인 학생 한 명만 막 하지 나머지 학생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개구리 배가 열렸네 이러고 이제 말잖아요. 또 공부 약간 적극적인 애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 내 몸의 어떤 우리가 기관을 갖다 본다면 눈, 코, 입, 그 다음에 장기가 있죠. 입 안에는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장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사 딱 난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몰라. 술이 잘 깨지 않고 내 눈을 봐. 노란색이지. 난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전에는 선생님 그 아버지 얘긴데 선생님 아버지 좀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술이라는 게 사람마다 잘 맞는 사람도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맞아도 나타난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장이 협착이 되셨어요. 협착. 붙어버리고 아주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흔히 말하면 장이 찢어서 빵꾸가 난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오시더니 엄마한테 딱 부르니까 물 한 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되게 가부장적이세요. 가부장적이셔서 딱 물 한 잔 엄마가 딱 가져갔는데 아빠 이렇게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딱 물잔 내려놓고 하는 말이 샌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뭐가 새냐고 식구들하고 119 불러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본인이 직접 진단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셨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또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했는데 정말로 이제 사람의 신체를 갖다가 연구하는 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이 굉장히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간을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든 장기가 협력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간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을 기능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기능들이 힘을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보면은 의사 선생님 목이 안 좋습니까? 그럼 변비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기관이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곳이 안 좋으면 좀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사회 유기체는 말 그대로 사회가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유기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사회 공동체의 구성 요소들은 요거는 기능론을 갖다가 공부하는 약간 키워드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쓸게요. 일단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다라고 정리를 갖다 하게 되죠. 서로 뭐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의존해서 하나의 신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이 바로 기능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능론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갈등에 대한 우리가 기능론적 입장의 시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자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요. 나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 절친이다라고 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능론이 갈등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유기체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지만 우리 몸에도 뭔가 갈등이 일어나 병증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기능론 입장에서의 갈등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살짝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갈등을 해결해서 다시 무슨 관계로 돌아가냐면요.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론에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론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지금 상태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슨적 관점을 갖다가 갖고 있냐면요. 보수적 관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 관점. 나중에 우리가 뭐 심화 공부 같은 것들을 갖다 하게 된다든지 뒤쪽에 심화 문제 그리고 1단원 끝나고 우리 1단원 마인드맵 할 때 선생님이 약간 심화 개념 해주겠지만 이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길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를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지금 너무 좋아. 절대 변하면 안 돼. 새로운 기술도 들어오면 안 되고 발명과 발견 같은 것도 하면 안 돼. 이 상태 그대로 머무를 거야. 그게 아니고 변화가 되더라도 무슨적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천히 점진적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좋다,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입장들은 주로 사회에서 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 관점은 사회 기득권층,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들 있죠.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 관점을 갖다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론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론과 우리가 비교해서 무슨 논을 갖다 이야기할 거냐면 갈등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뭐 학자까지 사실 끌어내서 선생님이 이 기능론과 갈등론을 설명을 갖다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꽁트, 뭐 뒤르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합시다. 근데 다만 이 갈등론을 설명할 때는 갈등론 자체가 마르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가 사회를 갖다가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바라봤던 시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마르크스는 현대 산업사회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자본가에 의해서 잘못된 사회 구조나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를 갖다 바라보는 전제가 사회 구성원을 착취 억압, 지배 한다는 전제를 갖다 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구성원의 착취, 억압, 지배에 의해 사회 구조가 나타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갈등론을 설명하는 말들도 억압, 그대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착취, 지배라고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관계예요. 이런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는 자 뭐가 많이 발생을 갖다 하게 되냐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노사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갈등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갈등은 자,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갈등 자체가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면 사회 자체가 구성원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의 갈등은 지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갈등은 비정상이고 일시적이고 다시금 자 요게 조금 더 어려운 말 하나 쓰면 갈등 기능을 회복해. 기능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협력과 의존 관계로 우리가 간다면 이 갈등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갈등을 준 구조와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 제도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 관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자, 구조와 제도의 변화.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쪽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다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항상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계층 구조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 뭐 중산층이 많은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만 확실한 것 일단 여기 위에를 우리는 무슨 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지배층 또는 기득권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에 있어서의 구조와 제도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체제를 갖다가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뭐 점진적으로 서로 우리가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비치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런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 무슨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냐면요. 급진적 변화를 갖다가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급진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가 되냐면 혁명이다라고 봅니다. 이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시민혁명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 혁명, 민주주의 혁명 이런 것들 역사 과정에서 보게 되고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그 혁명 이전의 사회하고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뀐 사회를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갈등론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사회를 이렇게 전제하는 입장, 기능론, 그다음에 갈등론 두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은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문제를 가지고만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고는 싶은데 이 기본 문제가 뭐 기능론, 갈등론, 뭐 상상론, 교환이론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는 선생님 일단은 요 문제, 예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게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그쵸? 다음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럼 여기 보면 일단 뭐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냐면 사회 구조적 관점이래요. 저 사회 구조적 관점 안 알려줬는데요. 사회 구조, 제도, 체제를 본다. 자,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입니다. 자, 신용불량자, 뭐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죠. 자, 우리 뭐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뭐 은행 거래라든지 뭐 외상 거래라든지 뭐 할부 거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경제 활동에 좀
조건이 좋고 신용 불량자들은 이제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제한되는 사람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신용 불량자들이 한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승민이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과소비를 해서 그래. 과소비가 뭐예요? 자기 소득보다 소비의 정도가 훨씬 더 큰 걸 갖다 우린 과소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자, 이 과소비를 만들어냈나요? 그건 아니죠. 이건 결국에는 그냥 개인의 행위입니다. 개인들의 행위,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관점에 해당한다?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영식이 볼게요. 영식이. 이름이 좀 요새스럽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조장하고 있는 제도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제 뭐 소득이 확실하게 있거나 그래서 자기 어떤 신용거래를 갖다가 충분히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는 대학생 그래서 좀 이렇게 남발을 갖다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양산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의 어떤 보완 또는 개선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신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신용불량자가 됐어. 따라서 무슨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혜정이 볼게요. 이들 중 상당수는 일시적 경기 불황에 따른 피해자들이야. 경기 불황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가 되냐면 실업이 증가해요. 실업. 실업자가 증가를 갖다 하게 됩니까? 직장 잘 다니면 내가 뭐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할지라도 카드 대금을 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막 해고가 된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는 더 이상 소득이 없어서 원래 신용거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리 끌어다가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경기 불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슨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입니다. 우리 친구들 볼게요.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자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모두 고른 것은 영식이하고 혜정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구별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공부할 때 별로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숲과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선생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개념형 문제를 갖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형. 우리 18쪽에 있는 자, 몇 번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와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 나왔죠. 가. 사회를 구성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불평등한 자, 우리 갈등론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착취.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은 지배 집단,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 어떤 내용이에요? 아우, 슬픕니다. 강제로 자,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어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에서도 거시적에서 이론으로 치게 되면은 자, 무슨 논에 해당한다? 갈등론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 유기체에서 이미 기능론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그것의 하위체계 구성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사회 통합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는 거시적이면서 자, 무슨 논이다? 기능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사회는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며 사회 문제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개인이나 집단들에서 구성되면 사회 문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상황정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상상론의 이론입니다. 상황정의.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문제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대로 현실이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운전하고 다니죠. 운전하고 다니는데
똑같은 시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평균 속도 뭐 60에서 70, 60에서 70 이렇게 해야죠. 선생님 뭐 120으로 달린다 그러면 오, 김만나 쌤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60, 70이에요, 선생님. 항상 60, 70 이렇게 수업 시간 얘기할 때는 어느 날도 60km로 달리고 어느 날도 6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진짜. 이런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여유롭습니다. 아, 야, 서울 시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30km 아니면 이 정도면 오늘 참 친구랑 전화까지 합니다. 야, 오늘 진짜 길 뻥뻥 뚫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급하게 수업을 간다든지 친구와의 약속이 좀 늦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시속으로 달리고 있어도 교통체증이야. 서울은 왜 이렇게 막히냐. 친구한테 또 전화하죠. 야, 진짜 차 정말 막히거든? 정말 정말 재밌죠? 선생님 상황정리 3강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 바로 개개인들의 행위와 개개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현상을 갖다가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자, 1번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미시적 관점은 가, 다 중 어느 것인지 쓰시오. 그래서 당연히 다가 되겠죠. 이거 선생님이 지금 풀어줬는데 우리 교재 문제가 딱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없고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개념형 우리가 18쪽에는 2번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두 개가 있죠. 2번. 보기의 진술 중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을 각각 고르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가의 관점은 갈등론,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기능론입니다. 자, 기억.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소가치를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소가치를 분배한다. 이거 무슨 논일까요? 앞쪽에서 일단 갈등론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왜? 제시문 자체가 착취하기 위해서 지배 집단이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강제로 규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갖다 도출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 사회적 합의를 해서 자, 사회 유기체에서 서로 기능이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된 거. 이거 바로 무슨 논이다? 기능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 빨간 색깔로 쓰게 되면 일단 기억 들어가죠. 니은 사회의 존속과 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우리가 뭐 간과한다, 무시한다, 빼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회 존속과 통합을 강조하는 건 누굴까요? 기능론이에요. 근데 갈등론 입장을 갖다 보게 되면 뭐 착취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뭐 통합이라든지 존속이라는 거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갈등이 심해지면요. 우리가 쥐가 뭐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 막 친구 괴롭히는 친구들 있어요. 보면은 뭐 언제지?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제 좀 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 4층인데 애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매점 왔다 갔다 하니까 계단이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약간 이제 사이드에 있는 계단으로 혼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4층까지. 정말 학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그 계단과 이렇게 그 복도를 연결하는 철문이 있었거든요. 그 철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싹 봤어요. 딱 봐가지고 너 뭐해? 딱 그랬더니 애가 확 돌았는데 왜 우리 매점에서 왜 햄버거 팔잖아. 그 햄버거를 남학생이 한 입에 다는 거야. 한 입에 다 넣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건 먹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딱 봤더니 걔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좀 남학생들 되게 짓궂게 괴롭히는 거여서 이게 저기 매점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도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철문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또 학원에서는 또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그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 뭐 애들하고 잘 지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왔더니 이렇게 반팔 입고 왔는데 요 반팔 옆쪽에 파란 멍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빨리 이렇게 좀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 좀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 분명히 이렇게 맞았을 거라고. 문 뒤에서 어떻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친구가 때리는데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팔만 이렇게 멍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뭐 어떨 때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착취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심해지고 갈등이 정말 골마 터지게 되면요.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존속과 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바로 무슨 논이 되겠다? 갈등론이 되겠다. 이건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냐가 아니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귿,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존성을 중시합니다. 협력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기능론. 리을,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갖다가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 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바로 무슨 논이다? 갈등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개념형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갖다가 풀었더니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그 다음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일단 좀 감이 오나요? 일단 키워드만 좀 기억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던져봅니다. 그럼 혼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협력, 의존, 착취, 지배,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정. 그랬을 때 자기가 기능, 갈등, 기능, 갈등 좀 기계적으로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제시문이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우리 발문이 쭉 길게 나왔을 때 그런 키워드만 잘 찾아가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이제 정보를 좀 제공을 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만 막 친구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서 나온 게 바로 갈등에 대한 시각이었던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기능론과 갈등론 얘기했을 때 갈등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입장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라 뭐 약간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 습관적으로 갈등론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좀 다른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난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강에서 선생님이 막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길게 하다가 야심차게 준비했다 능력자 확인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심자에서 능력자로 키워주려고 노력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능력자 확인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2강에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막이 쭉 나옵니다. 1번 사회 전체 구조 제도의 초점을 맞추면 땡땡땡 관점. 자, 가로칸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크게 본다, 넓게 본다, 사회 구조, 사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간의 상호작용, 상황 정의에 초점을 맞추면 땡땡땡 관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2번은 조금 이렇게 뒤늦게 반응을 갖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점에 관련 이론을 안 했잖아요. 앞쪽에서 선생님 교통체증, 상황 정의만 좀 설명을 했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끼리 있어서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 자,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나무를 본다, 뭐 좁게 본다, 자세히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능력자 확인입니다. 자, 합의, 통합, 균형.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의 합의는 자, 앞쪽에서 문제 풀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무슨 합의예요? 지배층끼리 합의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 전체의 합의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사회 전체의 합의입니다. 지배층끼리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나머지 대상들을 착취하는 거 이건 합의 여기서 얘기하는 합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합의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제 기능론에서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 키워드다라는 부분. 그다음 이제 통합, 그죠? 그다음에 균형. 자, 균형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는 어떤 유기체설에서 자주 제시가 되는 게 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체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서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유지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 균형이 잘못 어긋나거나 그랬을 때 자, 무슨 상태가 되냐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갈등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또 배울 때 요 단어에 대한 또 접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수적 속성, 지금에 있어서의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의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긴장. 그쵸? 선생님 첫 강의 찍을 때마다 긴장, 그 다음에 착취, 그 다음에 개혁, 진보적 속성. 근데 선생님 요 단어들 중에서 이 키워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착취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착취 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착취라고 한 단어가 뭐 썩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어감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지배층이 사회 구조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자 무슨 논에 해당한다? 그렇죠. 갈등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제시문, 발문이 나왔을 때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만 자 무슨 논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갖다가 좀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 기능론은 쉽게 간 친구들은 야 좋은 말 고르면 돼. 기능론은 합의 괜찮잖아? 협동 괜찮잖아? 의존 괜찮잖아? 그 다음에 갈등론은 반면에 뭐 착취, 억압, 뭐 지배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갈등론이다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한 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단순하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앞쪽에서 선생님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만 접근을 갖다 하게 되면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그 갈등론의 느낌이 많잖아요. 갈등이라는 건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앞쪽에서는 기능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비정상적, 갈등이 일어나지만 비정상이다. 얘는 뭐다? 정상이다. 갈등을 갖다가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라는 부분 정도 조금 알고 계시면 저희가 사회문화에서 나중에 심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심화 개념을 갖다가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건너갈 때 너무 자기 생각을 고정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생님 지금도 맨 마지막에 능력자 확인에서 너무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럴 실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 정도 더 이야기를 갖다가 덧붙여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선생님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강에서 우리 미시적 관점에 관련 이론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